상속인의 자격과 범위는 전적으로 민법상 법률적 친자 관계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부양관계나 정서적 유대감과는 무관하게 오직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통해서만 판단된다는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적 친자관계가 실체적 혈연관계 또는 실질적 부양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야기됩니다. 실질적 부양자가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법률상 친부에 불과한 작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상속인 혹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실질 관계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입양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만 인식되지만 우리 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법률상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의 법률적 부모 변경은 단순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넘어 상속권의 소멸 및 발생이라는 가장 중대한 재산법적 효과를 동반합니다. 즉, 어떤 법적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속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1000명을 찾아주신 사례와 함께 입양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이고 친아빠 쪽에서 친엄마 쪽으로 친양자 입양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출생 당시 친아빠와 친엄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저를 낳으셨고 저는 아빠 쪽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저는 쭉 어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어머니와는 서류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라서 동거인으로 나오고 연말 정산이나 추후 유산 문제 등으로 인해 호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입양되는 것을 동의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의 유산이 아버지한테 가는 게 끔찍히도 싫은데 호적상 친어머니를 기재시키는 방법 이외에 입양으로 아빠 쪽을 없애고 어머니한테만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아버지에게 유산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1000명 대표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친부만 있고 친모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이소를 통해서 친모를 가족관계 증명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성년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일반 입양 혹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통해 친모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결혼하고 자녀가 생긴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어머님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별도로 남기지 않는 이상 상속 재산은 단 한 푼도 부모님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아버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혼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 유언을 해서 어머님에게만 상속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기에 유류분이 존재해서 아버지가 전체 재산 중 6분의 1 지분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친모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본론에서 성인은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고 일반 입양만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도는 이름에 입양이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 효과, 특히 친생부모와의 관계 및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새로운 법적 부모를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법률관계를 추가로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만듭니다.
새로운 법적 부모로 교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입양된 자녀를 양부모의 친자직과 법률상 100%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상술했듯 이 제도가 만들어진 입법 취지와 그 법률적 효과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복리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친양자 제도는 성인들이 가족관계를 재구성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유일한 목적은 친생부모에게서 자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새로운 가정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마치 그 집의 친자식처럼 아무런 법적 사회적 차별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새 출발을 법이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일반 입양과 다른 가장 강력한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법률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이 완전한 단절이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친생부모가 나중에 아이를 찾아와 내가 내 부모다라며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아이의 상속 재산을 노리는 등의 행위를 법이 원천 차단해줍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는 이미 19년 이상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성인의 정체성을 국가가 나서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과도한 법적 개입이 됩니다. 성인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관계에 기반한 법률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것을 소급하여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법적 부모를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친양자 입양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 이유들이 일반 입양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이유는 일반 입양을 해도 양부모의 1순위 상속인이 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론에서 설명드렸듯 오히려 친부모의 상속권도 유지되기에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문제의 경우 법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기에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은 자신의 법률 관계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미성년자 보호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법 조항 자체가 그렇게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 조항 2호에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성인은 애초에 친양자 입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비교 분석과 이 쟁점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천명과 같은 상속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